지금 저보고 한국 같은 비위생적인 곳으로 가라고요? 여기 갑작스럽게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마저 목숨이 위태로워진 유명 국제 특파원 기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삶을 살던 그녀에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한국에 와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절망 속에 한국에 와 큰 충격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델리아라고 합니다. 국제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왔는데 저의 독특한 이름 덕분에 언제나 주목을 받았어요. 제 신나는 직업만큼이나요? 저는 매일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중요한 뉴스를 보도했어요.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설령 다루는 이야기가 매우 어려웠어도 저는 항상 용감하고 호기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제 일은 제 열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실을 나누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훌륭한 가족과 함께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었어요. 저는 똑똑한 사업가이셨던 남편 로렌조와 작은 아들 마테오와 함께 살았었어요. 저희 집은 웃음과 꿈으로 가득 찼었어요. 로렌조와 저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고, 마테오의 미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탈리아의 아늑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바쁘지만 사랑이 넘치는 삶을 보냈었어요. 저는 작은 정원에서 마테오가 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남편과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참 좋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해버렸어요. 로렌조께서는 매일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했어요. 저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해요. 어느 저녁 로렌조께서 매우 지친 모습으로 집에 오셨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늦게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로렌조께서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의사분들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렌조께서는 곧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슬픔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 일부가 사라진 것처럼요. 그분을 잃은 것은 제 삶의 밝은 빛을 잃은 것과 같았어요. 로렌조께서 돌아가신 후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저는 갑자기 리포터로서 일을 계속하면서도 혼자서 마테오를 돌봐야 했어요. 저는 용감한 기자이자 다정한 어머니가 되어야 했어요. 마테오는 아직 아주 어렸고 이미 심각한 신장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난 날부터 그는 여러 병원을 방문하며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저는 그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그를 나아지게 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마테오를 위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탈리아의 여러 병원을 방문했고 독일에도 다녀왔어요. 독일의 의료 체계가 강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독일의 병원들은 현대적이고 매우 효율적이었어요. 건물들은 밝고 깨끗했으며 의사분들께서는 최신 치료법에 대해 많이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치료 비용이 너무 높았어요. 청구서 하나하나가 마치 제 어깨 위에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테오가 필요한 치료비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자주 고민했어요. 그를 도울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밤마다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이 어려운 시기 동안 다른 나라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한국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한때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아직도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좋은 병원이 있다고 해도 희망이나 치유를 찾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더해줄 것인지 고민했어요. 그러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저는 한 줄기 희망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많은 정보를 읽고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며 마테오가 고통스러운 높은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으려 했어요. 저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고 희망이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약속이 되는 그런 장소를 원했어요. 두렵고 의심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작은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긴 시간 동안 힘들게 이어질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희망, 치유, 그리고 다정하고 배려 깊은 공동체의 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여정이었어요. 저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항상 있고 가장 무거운 짐도 들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저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던 독일의 차갑고 회색빛 날씨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저는 큰 병원에서 작은 아들 마테오와 함께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한 상냥한 간호사 한나를 만났어요. 한나의 미소는 따뜻했고 눈에서는 진심 어린 배려가 반짝였어요. 제가 마테오의 높은 치료비와 마치 제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한 끝없는 청구서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 한나께서 다가와 저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한나께서 혹시 한국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쟁과 힘든 시절을 겪은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여전히 고난과 문제로 가득 찬 곳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한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다정해서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경청하게 되었어요. 한나께서는 한국에 지금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있고 병원들이 현대적이며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또한 한국의 치료비는 여기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당신께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라고 한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놀라움과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보았어요. 한나의 말은 서로 깊이 배려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의료 지원이 훌륭하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되는 나라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의 근무가 끝난 후에도 한나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독일의 도시 불빛이 창밖에서 반짝이는 작은 방에 앉아 한나의 다정한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한국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라는 그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한때 한국이 문제투성이의 땅이라고 믿었던 의심과 저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합리적인 의료와 따뜻함에 대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들고 한국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읽을수록 제 눈은 놀라움으로 커져만 갔어요.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극적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놀라운 기술력과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의료 시스템을 갖춘 현대적인 나라였어요. 빠르게 회복한 환자들의 수많은 이야기와 한국에서 따뜻하게 맞이받은 가족들의 이야기가 넘쳐났어요. 밝고 깨끗한 병원, 그리고 미소로 맞이하는 의사분들의 사진들이 제 화면에 가득 나타나면서 전쟁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이미지들을 대신했어요. 저는 마테오와 제가 한국에서 어떤 삶을 누릴 수 있을지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깔끔한 건물과 깨끗한 인도가 늘어선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병원 구석구석이 반짝이는 곳,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며 치료비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안도감을 주는 병원을 상상했어요. 고난의 이미지가 아닌 진보와 희망의 이미지로 가득 찬 나라를 생각하며 말이에요. 조사를 계속하던 중 저는 의료 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다른 부모님들의 영상과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말은 소박하고 정직했으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지역 사회가 서로 도와주고 이웃들이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며 미소 짓는 모습, 그리고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담요와 부드러운 베개 같은 작은 배려를 제공했다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의 의심은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흥분의 불꽃이 피어났어요. 저는 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테오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요. 한나의 제안을 듣고 나서 그리고 한국에 관한 긍정적인 정보를 보면서 어쩌면 이 신비로운 제안이 제가 찾고 있던 빛일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으며 여전히 한국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곳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매일이 전보다 더 밝아질 수 있는 희망이 가능한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 길이 우리에게 옳은 길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고요하고 잠 못 이루는 밤에 제 마음 한켠에 작은 가능성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생각이 조심스러운 희망으로 저를 채웠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어쩌면 이 터널 끝에 빛이 보일 시간일지도 몰라요라고 속삭였어요.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저는 새로운 삶의 장이 드디어 시작될 수 있는 곳을 꿈꾸며 잠들었어요. 긴 걱정과 깊은 생각으로 가득 찬 많은 밤들이 지나고 나서 저는 드디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 결정을 내렸어요. 마테오와 저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큰 위험이었지만 작은 여행 가방에 짐을 싸면서 두려움과 희망이 함께 느껴졌어요. 저는 제 작은 아들에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드리고 싶었고, 한국이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했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독일을 떠난 날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어요.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났고 하늘은 아직 어둡다가 떠오르는 해의 부드러운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마테오를 꽉 안아주면서 자랑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슬픔도 느꼈어요. 공항으로 걸어가면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과거의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약속으로 가볍게 느껴졌어요. 저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만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해줬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서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구름이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곧 다가올 모든 변화를 상상했어요.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마테오는 큰 좌석 속에서도 작아 보였지만 그의 존재는 제 마음에 강한 결심을 채워줬어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 아가야.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 독일에서 알던 것과는 매우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밝으며 에너지가 넘쳤어요. 마치 새로 광을 낸 듯 반짝이는 바닥과 큰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자연광이 인상적이었어요. 만난 모든 직원분들이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어느 한 분은 길 안내를 해주시면서 어깨를 살짝 두드려 주셨는데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안전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느껴졌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정돈된 거리 모습에 감탄했어요. 택시와 버스들이 일정한 줄을 이루어 다니고 인도 위를 걷는 사람들은 모두 친근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두 팔 벌려 저희를 반겨주는 듯 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보행자들과 깨끗한 인도, 밝은 가로등을 보며 저는 혹시 이곳이 우리가 떠난 차갑고 엄격한 환경과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저희의 첫 방문지는 한나께서 추천해주신 유명한 병원이었어요. 저는 마테오와 함께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병원 문을 들어섰어요. 내부는 현대적이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반짝이는 바닥, 부드러운 색으로 칠해진 벽, 그리고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편안함을 주었어요. 많은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이 진심 어린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한 의사 선생님은 모든 것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며 저희가 편안하게 치료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독일에서 보았던 높은 치료비가 떠올라 마음이 철렁했어요. 청구서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다잡았는데 드디어 청구서를 받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치료비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엄청난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어쩌면 한국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일지도 몰라요. 라고 생각했어요. 마테오가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곳곳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디테일들을 발견했어요. 간호사분들이 다정하게 위로해 주시는 모습, 의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 그리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환경은 저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모든 만남과 미소가 한국으로의 여정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이라는 믿음을 심어 주었어요. 그 병원에서 저는 다른 나라에서 오신 여러 가족들도 만났어요. 그분들의 이야기에는 고난과 희망이 담겨 있었고 받은 치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한국이 치유의 땅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마테오가 치료를 마치고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평화를 느꼈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어둠이 모두 사라진 듯 했어요. 한국은 이미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듯 했어요. 저는 눈을 감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채 다가올 여정을 희망으로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이 가진 매력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매일 새로운 놀라움이 있었고 서서히 제 의심들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테오와 함께 도시를 탐방하면서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감탄했어요. 먼저 눈에 띈 건 거리의 깨끗함과 안전함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보도는 반짝반짝했고 작은 골목길조차 쓰레기가 하나 없었어요. 저는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여유를 즐겼어요. 건물들은 잘 관리되어 있었고 공원에는 푸른 나무와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했어요. 도시 구석구석이 정성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어요. 여기 대중교통도 또 다른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어요.
어느 아침 마테오와 함께 지하철을 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사람들의 기다림과 이동이 차분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지하철은 정시에 도착했고 전체 시스템이 시계처럼 완벽하게 돌아갔어요. 깨끗하고 편안한 좌석에 앉아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지하철의 효율성은 도시가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마테오와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작은 다정한 행동을 목격했어요. 버스 안에서 한참을 타고 가던 중 긴 여행으로 지친 듯 보인 마테오에게 친절한 눈빛을 가진 버스 운전사 아저씨께서 돌아서서 웃으며 다가오셨어요. 아저씨는 다정하게 마테오에게 작은 간식을 건네주셨는데 마치 마테오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신 듯 했어요. 그 간단한 제스처가 제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러일으켰어요. 분주한 도시 속에서도 배려와 다정함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또한 동네 시장과 공원을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시장에서는 이웃들이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끄덕임으로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상인분들은 주저없이 고객과 대화를 나누며 그날 하루 어떠셨는지 물어보고 도움을 주셨어요. 한 번은 길을 잃은 듯한 제가 눈에 띄자 한 시장 상인이 다가와 인기 있는 음식점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분의 도움 덕분에 저는 마치 이미 지역 사회의 일원처럼 환영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공원은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장소였어요. 저는 자주 마테오와 함께 벤치에 앉아 가족들과 친구들이 신선한 공기를 만끽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은 그네와 미끄럼틀에서 뛰어놀며 웃음소리를 가득 채웠고 공원은 단순한 놀이터 이상의 의미를 지녔어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손을 맞잡고 걷는 노부부와 나무 아래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 무리를 보면서 이곳 사람들이 서로 강한 공동체 의식과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매일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다정함을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마주했어요. 어느 날 새 클리닉을 찾다가 길을 잃었을 때 한 낯선 분이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하시며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 주셨어요. 마치 언제든지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서서히 거리 곳곳을 걸으며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전에는 한국이 고통스러운 과거에 얽매여 있을 거라 걱정했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질서가 있는 나라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지하철의 질서 정연함, 따뜻한 미소 하나하나가 한국이 단순히 첨단 기술과 빠른 시스템의 나라가 아니라 다정한 마음을 가진 나라임을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한국이 훌륭한 병원으로 마테오의 몸뿐만 아니라 제 상처받은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느끼지 못했던 깊은 평화와 소속감을 느꼈어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이 새로운 땅이 마테오와 저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거라는 확신이 커져만 갔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원 벤치에 앉아 마테오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어쩌면 이곳이 바로 우리의 집일지도 몰라요. 그 순간 저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고 한국이 주는 모든 희망과 다정함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마테오와 저 모두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한국의 훌륭한 의료 시스템 덕분에 마테오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치료를 받을 때마다 마치 작은 승리를 거둔 것처럼 희망이 커졌어요. 한 의사 선생님께서 치료 계획을 쉽게 설명해 주시며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제 질문들을 꼼꼼하게 들어주시고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그 부드럽고 명확한 설명 덕분에 마테오가 최상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믿음에 차분하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많은 날들을 보냈던 마테오는 서서히 미소를 되찾았고 심지어 병원 정원에서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초록 잔디 위를 달리며 나비를 쫓고 웃는 모습을 보니 긴 어둠의 터널 속에 반짝이는 빛들이 떠오르는 듯 했어요. 그의 미소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마테오가 행복하고 활발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이곳 한국에서 새 삶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큰 감사를 느꼈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제 한국에 대한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힘들었던 과거가 있는 나라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현대 기술과 깊은 전통이 공존하는 땅으로 보였어요. 이곳 사람들은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받아들이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거리를 걷다 보면 세련된 현대 건물 사이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옛 사찰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대비가 한국의 정신, 즉 옛것과 새것, 고난과 희망이 어우러진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여기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재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상처투성이의 나라가 아니라 두 번째 기회와 따뜻한 마음이 있는 땅으로 소개하고 싶었어요. 다정한 간호사분들, 후한 택시 기사분들, 그리고 체계적인 병원들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썼어요. 길을 잃었을 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신 낯선 분들의 따뜻한 인사와 도움, 모든 작은 다정함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던 기억들을 담았어요. 제 이야기는 전 세계 많은 독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저희의 여정에 감동했다는 메시지와 이메일을 받았어요. 제 글이 그들 역시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경험을 더 많이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한국의 이면에 있는 깊은 배려와 따뜻함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어느 날 조용한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동안 얼마나 멀리 왔는지 곱씹어 보았어요. 걱정으로 가득 찼던 긴 밤들과 어려운 결정을 기억했지만 지금은 희망과 배려가 일상이 된 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카페 주인의 다정한 미소, 배경에 흐르는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행복하게 대화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곳이 바로 우리의 집임을 느꼈어요. 또한 마테오가 새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 지역 학교도 방문했어요. 그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고 뛰노는 모습을 보니 기쁨이 가득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마테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셨고 다른 부모님들조차도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이곳에서 강한 공동체 의식을 느끼면서 제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어요. 이 새로운 땅에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가 여기 오기로 한 용감한 결심이 옳았음을 증명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저는 깊은 감사와 평화를 느껴요.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었어요. 매일이 조금씩 더 밝아지고 희망이 넘치는 곳이 되었어요. 모든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한마디, 그리고 작은 배려의 행동에 감사드려요. 아직 여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미래가 밝게 빛난다는 확신이 들어요. 제 가족과 용감한 제 아들 마테오, 그리고 저는 드디어 이곳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멋진 삶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흘러갔고 어느새 마테오와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정착했어요. 저희는 모두가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인사로 반겨주는 동네에 있는 작고 아늑한 아파트를 찾았어요. 첫날부터 이곳이 우리 새로운 집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억에 선명한 것은 한 다정한 이웃분께서 집 문을 두드리며 직접 만든 간식과 환한 인사를 건네주셨던 순간이에요. 그 단순한 다정함이 제 마음에 희망을 채워주었고 여기 오기로 한 우리의 여정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믿음을 주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부드러운 지저귀으로 눈을 떴어요. 공기는 신선했고 아래 거리들은 조용하며 안전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잠시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을 즐겼어요. 마테오는 우리 도착 이후 많이 자랐어요. 독일에서 힘들었던 시절에 희미하고 드물었던 그의 미소가 이제는 매일 아침 환하게 빛났어요. 학교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을 금세 사귀고 몇 마디의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가 한국어로 말하려 애쓰는 모습, 단어를 섞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그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듣는 것이 참 좋았어요. 저는 다시 국제 특파원으로서 일을 시작했지만 이제 제 마음은 새로운 열정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희망과 다정함, 혁신이 가득한 이야기들을요. 피곤함 없이 노력하시는 간호사분들, 저희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늘 신경 써주신 후한 택시 기사분들,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에 대해 글을 썼어요. 한국의 현대 기술과 깊은 전통이 어우러져 독특하고 활기찬 문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글로 담았어요. 제가 쓴 모든 기사는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다정함의 행동들을 기념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느 오후 다음 이야기를 위한 영감을 얻고자 제 마음을 비우기 위해 가까운 공원을 방문했어요. 공원은 생명력이 넘쳤어요. 아이들은 그네를 타며 놀았고 가족들은 푸른 잔디 위에서 피크닉을 즐겼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마테오가 지역 아이들 무리와 함께 술래잡기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독일에서 겪었던 힘든 시절은 이제 이곳 한국에서 경험하는 사랑과 질서에 비하면 먼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여행 중에 배운 많은 교훈들을 일기장에 자주 적었어요.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전에 한국을 힘든 과거의 얽매인 땅으로만 생각했던 제 생각이 바뀌었음을 적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아름다움, 다정함,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나라를 발견했어요. 인생이 어둡게 느껴질 때조차 용기 내어 찾으면 언제나 빛이 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매일 저녁 저는 아늑한 아파트의 창가에 앉아 부드러운 불빛과 조용한 에너지로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창밖에서 마테오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그의 웃음소리가 동네의 부드러운 웅성거림과 어우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준 공동체에 대해 깊은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는 일기장에 한국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우리를 치유해 주었고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빛이 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글들을 읽으며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이곳까지 이끈 놀라운 여정을 다시금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저는 희망차고 설레는 마음을 느껴요. 한국에서의 매일이 웃음을 짓고 사랑을 나누며 더 나은 삶을 쌓아갈 새로운 기회예요. 저희 가족 그리고 저와 용감한 작은 마테오를 두 팔 벌려 따뜻하게 맞아준 이 멋진 나라의 정신을 기념해요.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날이 올 때마다 저는 더 편안함을 느끼고 이해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이 새로운 시작은 정말 소중한 선물이고 저는 그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의 감동 사연은 재밌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